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이 10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다려주신 만큼 저도 이제 열심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월 말에는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다 보니까 거의 2주 내내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1월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 일을 안정화시키는데 또 정신없이 시간이 가고 그 중간중간 사실 영상을 찍기는 했는데 퀄리티가 제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업로드는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거의 2021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도 어느 정도 안정화 찾았고요. 저도 이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와서 한번 영상을 또 열심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연초, 연말 선물을 주고받을 일이 많아지는 시즌이잖아요. 선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말 선물 추천 영상 들고 왔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연말 선물 아이템은 바로 예상하셨겠지만 이 크레마 사운즈업 전자책 리더기입니다. 이 모델은 최신 모델은 아니지만 제가 굳이 이 모델을 추천하는 이유는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이 영상은 뭐 전자책 리더기의 각 브랜드마다의 사양을 비교하는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 전자책 리더기의 공통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제가 왜 추천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굳이 왜 전자책 리더기를 사용해야 되냐,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핸드폰과 태블릿으로 읽을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이 전자책 리더기를 사용함으로써 독서의 질이 약간 한 끗 차이로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눈의 피로감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백라이트는 사용자의 눈에 빛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전자책 리더기는 프론트 라이트를 써서 이 빛이 텍스트를 향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피로감을 조금 덜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짧은 독서를 했을 때에도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읽을 때보다 전자책 리더기를 사용해서 읽을 때 눈의 피로감이 확실히 덜하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독서의 질을 올리고 싶으시고 또 장시간 또 전자책 읽을 일이 있으시다면 이 전자책 리더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이게 핸드폰으로 읽다 보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카톡이 온다던가 아니면 한 주의 책 이야기 영상 업로드 알람이 뜬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전자책 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히 독서용으로 나온 기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독서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 리더기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런 제품의 견고함, 튼튼함, 속도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리더기의 강점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서 사실 강화 필름이나 케이스를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좀 이동할 때 이런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년 정도 사용하면서 액정이 깨진다던가 기기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하는 경험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또 제가 그렇게 조심성 있는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걸 보면 엄청 그렇게 또 예민한 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속도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당연히 키고 끌 때나 아니면 다른 책으로 넘어갈 때 약간 로딩 시간이 길긴 길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 도중에는 속도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독서 도중에 장과 장을 넘어갈 때 이 속도가 느렸다면 추천을 드리지 않았겠지만 그런 불편함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속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하이라이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책에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를 친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 뭐 필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한눈에 보기 어려운데 이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를 하고 그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한꺼번에 한 페이지에 볼 수 있게끔 정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젠 전자책 리더기의 공통적인 기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제 왜 이 크레마 사운드업을 추천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가격적인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델이 고사양의 모델은 아니에요. 이 모델보다 더 좋은 사양의 모델들도 많은데 그 모델들은 거의 2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더라고요. 이 크레마 사운드업 같은 경우에는 예스24 기준에서 지금 13만 원 정도대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단순히 책을 읽는 용도라면 저는 이 정도의 사양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이 크레마 사운드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디자인적인 부분인데요. 이 전자체계 같은 경우에는 휴대성이 좋아야 되고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플라스틱이라는 소재가 어떻게 보면은 고급스러워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고급스러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조금은 아기자기하고 장난감 같은 느낌의 이런 귀여운 크레마 사운드업의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크레마 시리즈랑 다르게 이 크레마 사운드업은 이렇게 물리키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예스24 북클럽 이용권과 함께 결합 상품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리더기만 선물해줘도 굉장히 좋겠지만 3만 원 정도 더 투자해서 거의 책 한 권, 두 권의 값이죠. 3만 원 정도 더 투자를 해서 예스24 북클럽 1년치 이용권을 함께 준다면 조금 더 센스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 크레마 기기에는 예스24 북클럽 그 기능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져 있어서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그 사람에게 내가 센스 있는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다면 이 결합 상품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저는 제 사비로 구매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센스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해서 예스24 북클럽에서 읽을 만한 책을 몇 가지 골라왔습니다. 예스24 북클럽에 들어가져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이 아니고 모두 다 전자책으로 나와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굳이 북클럽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각 작품별로 구매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예스24 북클럽에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책은 이 루시아 벌린의 내 인생은 열린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북클럽에서 어떤 소설들이 있나 구경하다가 이 책의 추천사를 보고서는 안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저는 구병모 소설가님의 추천사가 굉장히 와닿는데요. 효율을 중시하는 보통의 사회에서 을의 그들은 패배자 내지는 잉여로 간주할 것이다. 정직과 성실, 신용과 실용, 개척이나 진취 같은 긍정적인 단어와 인연이 없는 인간의 군상을 피로와 신선에 찌들고 상식 풍랑에 노출되어 난파당할 것만 같은 주변부의 삶을 작가는 극적으로 전개하는 대신 다만 아이러니 속에 느긋한 위트를 담아 그린다.
무심히 툭 던지는 진술들은 우리가 모두 이 세상의 이방인이며 영원한 이주자임을 확인하는 보헤미안의 문장으로 다가온다. 기품과 양식으로 무장하고 젠치하는 교양인들을 조소하듯이. 구병모 소설가님은 이렇게 추천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책은 루시아 벌린의 22편의 단편 소설로 이루어져 있고요. 소설 모두가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등장인물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작가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경은 굉장히 일상적이나 소설의 내용은 절대로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족, 사랑, 외도, 싱글맘, 알코올 중독과 같은 키워드를 저는 연상할 수 있었고, 이런 키워드만 들으면 약간 그냥 자극적인 소설이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그 당시의 작가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도 그냥 단순히 솔직하고 그대로 전달했다면 조금 읽는 독자한테 부담스러울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조금의 위트를 섞어가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더 깊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독자 스스로가 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 작품의 마지막 문장이나 마지막 문단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작품을 읽고 나서 바로 다음 작품을 읽을 수 없는, 약간의 텀을 두고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시아 벌린이라는 작가를 이번에 알게 됐지만 루시아 벌린의 다른 작품인 청소부 매뉴얼도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하는 책은 바로 수학으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이 책은 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수학 관련 책인데요. 어떤 어려운 수식이나 정의 같은 게 등장하지 않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수학적인 장치가 숨겨져 있는지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학적 근거를 이용해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책이기도 했고요. 또 이게 2020년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주제도 담고 있고, 또 이 밖에도 음식점을 실패하지 않고 고르는 법, 살인 누명을 쓰지 않는 법, 그리고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알고리즘에 관련된 주제도 담고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글 자체도 고리타분하지 않고 뭔가 재미있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재미난 얘기를 풀어주는 것처럼 되어져 있어서 가독성도 굉장히 좋았고요. 수학책이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약간 팩트플리스 읽을 때 느낌도 있었고요. 그 책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바로 박안서 작가님의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라는 에세이집입니다. 이 책은 제가 왜 종이책으로 갖고 있냐 하면 전자책으로 읽고 너무 마음 따뜻해지는 에세이라서 직접 종이책으로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특히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자기 전에 불 끄고 읽을 수 있는 점이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전에 읽는 책으로 약간의 하루의 긴장을 풀 수 있게끔 해주는 책으로 이 박안서 작가님의 에세이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일단 워낙 글을 잘 쓰시는 건 제가 말할 필요도 없고, 전체적인 내용이 삶에 대한 여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 없이 그냥 항상 쳇바퀴 굴러가듯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소중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라는 그런 주제가 담겨 있는 에세이집이었고요. 또 이제 연말 되면 약간 이런 기분들 많이 들잖아요.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제 또 2021년 다 끝나갔는데 나는 또 뭐 이뤄낸 게 있는 걸까? 이렇게 좀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책은 바로 조지영 작가님의 아무튼 외국어입니다. 이 아무튼 시리즈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에세이로 유명하잖아요. 이 예스24 북클럽에는 아무튼 시리즈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골라온 건 이 아무튼 외국어입니다. 저는 이제 연초 계획 같은 걸 세우잖아요. 거기서 꼭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외국어 공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연말이 돼서 제일 좌절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외국계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약간 외국어에 대한 욕심, 로망 이런 게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무튼 외국어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아무튼 외국어는 절대 외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대하셨다면 추천드리지 않고요. 일단 여기에 화자는 외국어를 굉장히 배우고 싶고 외국어에 대한 로망이 그득그득하고 열정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딱히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항상 우리네 친구들 같은 우리는 친구 같은 저 같은 그런 인물이 쓴 에세이고요. 그래서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았고 또 뭔가 이거를 읽으면서 저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한 번 더 도전해보자. 한 번 더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도 같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가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져 있지만 또 언어적인 것과 관련된 재미난 썰 같은 것도 같이 쓰여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무튼 외국어에서 하이라이트 쳤던 부분 중에서 재미난 부분이 있었는데 프라하의 소비에트 학교에서 수학했고 후일 러시아어 통역을 오래 했던 일본의 에세이스트 요네하라 마리는 14살에 일본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열등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감정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생전에 수료했다. 심지어 체코에서는 어깨 결림이라는 말도 들은 적이 없으니 말이 없으면 신체 감각도 없게 마련이라고 한다.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썰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레마 사운즈업 리뷰와 몇 권의 전자책을 추천드려 봤는데요. 이 전자책 리더기가 독서 생활에 절대적인 아이템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약간의 연말을 맞이한 나만의 사치? 아니면은 소중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약간의 행복? 그리고 또 독서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그 한 끗의 차이를 느껴보시고 싶으시다면 이 리더기 구매하시는 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